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를, 내 자녀를 대학도 잘 가게 하고, 인생도 성공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성공이라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잡을 얻고, 원하는 직업을 얻고, 또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이 중요하니까 대학을 잘 가게 하는 것. 이런 거죠. 뭐 이런 믿음, 이게 뭐 고정관념이든 아니든 뭐 대략적인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 큰 아이 때문에 큰 아이의 그때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우리 이 학부모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교사들도 잘 몰라서 그것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나침반 36.5도였는데, 그러니까 주로 진로와 진학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그 중에서 진학 자료를 보는데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늘상 보면 무슨 데이터 가지고 막 숫자 노름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진학 자료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의 관점은. 그러니까 몇 명 더 뽑고 덜 뽑고, 물론 뭐 경쟁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을 정확히 알아야 이번 연도와 전년도와 이번 연도의 경쟁률은 알아야 어느 등급에 맞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수능 성적의 경우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의 어쨌든 수능은 성적이라는 게 1등부터 60만 명이라면 60만 등까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겹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1등에서 60만 명에 있는 대학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선발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수시가 있고 정시로 나뉘어지니까 그 안에서도 다시 그 안에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수능의 성적이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정시가 수시보다 컨설팅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컨설턴트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합불에 대한 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죠. 당연히 수능 정시가요. 왜냐하면 그 나온 성적을 가지고 또 대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으로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 아이를 그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그 과에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데이터 값을 잘 구해내야 되는 거죠. 수능은.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또한 내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다른 거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의 어떤 공부 체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마다 수준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준이요, 역량의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역량이 더 좋은 것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역량이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해서 합격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입학사정관제를 누구나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진로의 개념도 넣고 진학도 이제 넣다 보니까 나왔던 결론이, 결국은 우리 아이를 더 대학을 잘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이제 플러스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침반처럼 진학 자료도 넣고, 진로 자료도 넣고, 멘토도 넣고, 인문학 자료도 넣고, 과학 자료도 넣고, 철학 자료도 넣고, 정치, 경제, 시사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지는 거죠. 이렇게 넣어져서 지금의 나침반이 된 겁니다. 요즘의 나침반을 보면 제가 정말 잘 만든다 라는 게 있죠. 근데 전에는 이렇게 오탈자나
또는 뭔가 이 디자이너가 이 급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눈에 띄었었죠. 그래서 나침판을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이제 집어넣게 되고, 또 이것을 본 학생들의 결과물도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더 확신이 쓰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책을 제대로만 읽히면 우리 학생들이 더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고, 또 아이의 역량도 이제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게 늘상 이게 학원과 겹치게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녀도 성공한 케이스들을 그동안에 기사를 통해서도 내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물론 이제 가끔 어떤 경우에 그동안 뭐 따라온 것들이 너무 몰라서 이런 경우에 다시 그것을 복구해 가기 위해서 학원이 필요한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또 영어 역량도 길러가기 위해서 영어 역량을 내가 좀 더 특화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랭귀지 스쿨, 랭귀지 코스 같은 것들을 뭐 일찍부터 다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매우 괜찮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또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 개별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 역량을 더 죽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에서는. 또한 지금의 수능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치렀던 학력고사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이들의 역량을, 그러니까 지금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가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역량이 커졌을 때 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능의 평가 지침서 내지는 문제 출제 지침서를 보면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침판을 처음에 진로 진학이라는 거에 한정해서 많이 썼다가 지금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읽게끔 하고, 그 수준도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지식의 정도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도 비문학 지문에서 또 문학과 비문학에서 거기서 평가하려고 하는 역량이나 나침판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문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의 역량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그런 공부의 역량을 길러주든, 그러니까 그것은 학업 역량이겠죠. 또 이 아이의 어떤 인성이든, 또 이 아이가 갖고 있어야 하는 동기부여이든, 아니면 이 아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진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든,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나침판이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거니까 꼭 이런 거에 맞출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입학사정관제에 맞는, 근데 그것을 저희도 조금씩 개선시켜 그러니까 개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침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보면, 이것을 정독하면 더 우수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아이를 바라다 봐도 좋다. 근데 이게 편하게 바라다 볼 수 없는 이유가 일단 내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죠?
하루 종일 내 아이만 볼 수도 있고요. 이러니까 뭔가 얘가 움직여야 돼요. 그죠? 기초만 가르쳐주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스포츠 선수를 키울 때 스포츠 선수 왜 우리 뭐 유명한 선수들 있죠? 손흥민이 됐든 한화 야구의 유현진 선수 같은 그런 선수라든지 또는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우리 학부모들이 스포츠 선수 키울 때 보면 정말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러죠. 정말로 많이 돈도 들고 또 그것을 이게 케어해 주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양제도 보충해 줘야지 또는 뭐 각종 건강식도 줘야 되지 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또 아이 어딘가 또 데려다 줘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것들처럼 내 아이도 그렇게 공부로서 그렇게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올려놓고서 누가 뽑아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원해야 이제 선발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키워가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헬리콥터 맘이라든지 또는 뭐죠 그 돼지 엄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만큼의 이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공부는 그렇게 이 아이를 막 몰아붙여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류현진이나 박지성이나 또는 김연아 선수나 또는 누구죠? 그 추신수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 아이들보다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어딘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중간에 꺾이게 되고 또는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꺾이게도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줬어도 이 아이의 역량을 받아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흥민 아버지도 흥민이 그랬던 것이지 흥민이 형은 어쨌든 축구 선수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관련된 축구 일을 하다 보면 또 축구 매니저로서는 또 굉장히 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죠. 나중에 아직은 모르지만 뭐 인생은 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거의 핵심은 정말로 그 읽기 능력,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나침판만 보면 다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이 독서를 꼭 해야 된다. 더 깊이 있고 더 진득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또 길러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될 때 이 아이가 내신 성적도 올라가고 모의고사 또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이죠. 근데 그 동기부여가 약하면 중간에 부러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책이 출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정말 아빠가 그 집은 이제 엄마보다는 아빠가 굉장히 공부를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아이를 정말 그 강남 대치동에 보내서 뭐 성적도 좋고 뭣도 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보냈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보내서 거기서 또 4년 동안을 뭐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걔는 난 이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홍대에 무슨 음악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원했던 분야 전혀 아닌 케이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해서 이 아이는 어떤 정말 내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류의 책이어서 저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기사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건
해서 제가 그걸 기사화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피드백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진로나 진학, 또 진로에 있어서도 내 아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것,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주어서 그 동기부여가 뭐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가 되면 편하잖아요. 나중에 밥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라도 정확히 주는데 그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게 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심리가 강한 아이에게 맞는 것이지 어떤 모험적인 마인드가 또는 모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에게 그렇게만 시킨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또는 어떤 아이는 설령 그래 내가 30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 들어주고 산다 이렇게 하고 의사까지 했다가 나중에 딴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또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한양대를 갔다가 나중에 요리사가 된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 아이들마다 개성이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품성이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성향들에 따라서 내가 얘기해줘도 다 달리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키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달리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아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어떨 때는 동기부여가, 어떨 때는 성공 스토리를, 어떤 경우에는 철학을, 어떤 경우에는 사고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 상식이 밑바탕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만이 이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도 그 안마기를 사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마기를 설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때든 상관없이, 언제든 마음껏, 그 안마를 해라. 그러니까 이 글 쓰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활동이거든요. 머리도 피곤하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하거든요. 왜냐면 글이 그 시간까지 나와줘야 되고 또 안 나와주면 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좀 여유롭고 그러니까 우리 사고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들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 이제 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쓸 때도 보면 특정 분야 쓰다가 그 분야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이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자기가 알고서 기사를 써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쉬게 해주는데 아까처럼 그런 안마기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안마기를 만들 때는 기계공학과 아이들이 만들겠죠. 그죠? 근데 저 안마기 회사에서는 기계공학과의 저걸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기계를 설계를 할 때 기계공학과만 아는 애보다는 그것이 생명공학과하고 관련된 생명공학까지도 알게 된 또는 인체에 대한 뭔 내용을 알고 있는 기계공학과 출신 애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넘버원의 인재가 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음악까지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음악을 거기에 틀어주는 거 그것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완전히 융합적인 기계들이 나오는 게 요즘의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답습해서 그냥 시험의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죠. 여전히 나의 주된 의사결정에서 판단해 볼 때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준비하기도 편하지만 준비하기 편한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수능의 경우에는 그 아이만 잘하면 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아직 학교에서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전에 우리 때는 사실 그런 가정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죠. 그죠? 뭐 네가 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고 이런 가정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큰 거 혼자 알아서 큰 건 아니겠죠.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고 해줬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대응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 그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에 근저에는 그러니까 내 아이와 내가 진로에 대해서 또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또는 인성이나 이것을 닦아줄 수 있는 다른 분야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어떻게 또 친구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는 교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뭐 아이가 뭐 꼭 안 배워도 그냥 알아서 하는 당연히 합니다. 다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도해주고 또 인성평가 영역이 어떻고 학업역량평가 영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게 되는 부분. 근데 그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이 나침판에는 그런 정보의 내용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늘상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넣어서 만들고 있으니까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비판적 사고 능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주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비판적 사고 능력 프로젝트에 보면 이렇게 7월 달에 6월 달에 고정관념, 7월 달에 능동적 독서, 8월 달에 분석적 사고, 9월 달에 추론적 사고, 10월 종합적 사고, 11월 대안적 사고, 12월 논리적 오류, 1월 논술, 2월 논증, 3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4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한 칸트의 인식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책 한 권을 쓰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거 연재가 다 끝나면 책으로도 낼 생각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 중에 잘한 거 있으면 거기다 덧붙여서 또 따로 낼 거고, 아이들은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또 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워크지를 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당신 광고하려고 하느냐, 광고라고 오해해도 좋은데요. 그것도 맞긴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광고보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거냐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우리 아이가 바뀔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 우리가 수능에서 보면 지가 알아서 잘하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가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려니까 제가 나침판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별의별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 교육을 위해서든 아이 교육을 위해서든 아이 지문에 내신을 올리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공부 방법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책을 출판하고 있었던 제가 직접 쓴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런 포커스, 우리 엄마 아빠가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가 무슨 광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 저는 그런 의미였다면 이런 영상 찍지 않습니다. 물론 광고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광고보다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장시킬 것이냐, 내 아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할 것이냐,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수능 성적 잘 나오게 할 것이냐 하고 다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힘과 용기를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